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라이브러리는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이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매트플러립에서 했었던 작업들을 똑같이 해볼 건데요. 그 함수의 사용 방법을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C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C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아마 첫 페이지가 이렇게 cbon.pydata.org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그 함수들을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박스 플롯 그려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뭐 박스 n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룹 투 박스 플러츠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 몇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박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히스트, 그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바, 그죠? 그리고 스캐터 그래프, 스캐터, 선 그래프, 라인, 뭐 이런 정도로 몇 가지 그 키워드를 하면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가 C본에서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쭉 보시면 밑에 이렇게 예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볼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패키지들부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부터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넌파이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넌파이. 그 다음에 임포트 데이터 프레임 직접 만들거나 그러려면 판다스.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그래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C본을 사용하더라도요. C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더라도 pyplot.show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본이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C본은 SNS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문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C본 할 때 약자를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은 일단 팁스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지겹긴 하지만 나중에 내일은 다른 거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C본에 있는 로드 데이터 셋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팁스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많이 봤었던 거기 때문에 헤드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증, 팁, 성별, 흡연 여부, 요일, 시간,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행은 200개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44개였었나요?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트플러립에서 했었던 작업들을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 무엇을 봤었나요? 박스 플롯을 봤었죠. 그렇죠? 중복되는 설명은 따로 또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박스 플롯은 연속형 자료들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사사분위 값들 25%, 중위값 75%, 사사분위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사용하시는 방법이 SNS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접두사를 바로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박스 플롯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박스 플롯. 자,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규먼트들이 앞으로 우리가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는요. 아규먼트 이름들이 거의 비슷해요. 항상 X, Y,
q, 데이터 거의 대부분의 어떤 종류의 함수든지 간에 박스 플롯이든 히스토그램이든 선그래프든 막대 그래프든 어떤 종류든 X축에 사용할 데이터, Y축에 사용할 데이터, Q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요 정도까지는 모든 게 다 공통이에요. 뒤쪽도 겹치는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종류에 상관없이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이 되게 비슷합니다. 자, 비슷하고요.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하실 때는 우리가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X축, Y축 이거는 항상 똑같을 거고요. 박스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일단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박스를 그릴 때 매트플러립에서는 이렇게만 박스를 표시를 해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X축, Y축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컬럼의 최소값과 최대값이죠. 맞습니까? 박스를 세로로 그리려면 Y축이 변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탈 빌에 대해서 여기 위치가 토탈 빌의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토탈 빌의 그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Y축이 토탈 빌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X, Y 중에서 Y만 설정하면 돼요. Y를 변수 이름이 토탈 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을 가지고서 그 컬럼을 어느 축에다가 Y축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는 파이플롯이에요. 보여주세요는 해볼까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여기에 뭐 쓸데없이 1, 2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고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이 최소값이 얼마, 최대값이 얼마, 그리고 뭐 Q1, Q2, Q3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됐죠? 그리드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매트플러립에서 했었던 그런 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옵션들은 뭐 그리드 선을 그리겠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파이플럿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쭉 하시면 돼요. 쉽죠? 네. 박스 플롯을 가로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매트플러립은 그게 힘들었었죠. 근데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박스, 플롯 똑같은 함수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함수를 쓰는데 이번에는 X축에다가 변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X축을 토탈 빌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팁스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드 그릴게요. 그리드 그려주고 plt.show를 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이제는 X축이 토탈 빌이 됐고요. 토탈 빌의 최소값 Q1, Q2, Q3 그 다음에 최대로 그 펜스가 있는 부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대값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드도 자동으로 여기가 토탈 빌이니까 그리드도 이쪽으로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지금 보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레이블을 직접 넣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레이블 넣은 적 없죠. 그렇죠? 레이블도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매트플러립에서 우리가 옵션으로 X 레이블, Y 레이블 이런 거를 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C본 라이브러리 함수가 여기 Y축이 토탈 빌이네. 그러면 변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얘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레이블을 우리가 따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죠?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레이블이 어디 달려 있냐면 X축을 우리가 토탈 빌로 했기 때문에 X축에 토탈 빌 이렇게 레이블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게 했었던,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박스 플롯을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어렵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과제로 드렸던 성별 팁의 박스 플롯. 자,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성별로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그 부분 집합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 선택하고 그거를 어레이로 묶어서 박스 플롯 안에 넣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SNS 박스 플롯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박스 플롯. 자, 그러면 그 팁을 어디다 표시할 거냐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팁을 X축, Y축. 만약에 세로로 그리겠다 그러면 Y가 팁이 되면 돼요. Y가 팁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어떻게 그릴 건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는 모습을 머리로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여기를 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팁은 0에서부터 $10 정도까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박스를 이렇게 두 개를 그릴 거예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박스를 이렇게 두 개를 그릴 거예요. 하나는 여기다가 남성, 하나는 여기다가 여성. X축이 뭘까요? X축이 성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X는 하고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plt.show. 쉽죠? 너무 쉽죠? 이 숫자들 보시면 우리가 그 오전에 찾았던 그 숫자들이 맞을 거예요. 남자가 팁의 최대값이 아마 $10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팁의 최소값은 전부 다 $1였을 거예요. $1였을 텐데 남성은 팁의 최대값이 $10 정도였을 거고 여성은 6점 몇 달러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분산이 크고 여성은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거를 보였던 적 있죠. 이게 지금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만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팁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정말 쓸 거 별로 없죠.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숫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다 PLT 그리드 넣고요. 그리드 넣고 정말 숫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남성을 보면 남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팁스에서 남성을 먼저 찾아야죠. 성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팁 찾고 디스크라이브 하시면 숫자가 나오겠죠? 자, 요 숫자들 보시면 되죠. 요 숫자들. 최소값, 최대값, 사사분위값들 보시면 되죠. 1, 2, 3, 3.7, 10이에요. 그죠? 1, 2, 3, 3.7, 10이죠. 순서대로. 자, 여기 그려진 모습 보세요. 그려진 모습을 보시면 지금 요 한 칸의 간격이 2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거보다 짧죠. 여기가 0은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기 때문에 4보다 조금 작죠. 75% 3.76.
여기가 50%, 여기가 50%가 4하고 2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딱 보세요. $10에 딱 걸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려진 거 맞아요. 지금. 그죠? 네. 대략적으로만 보고 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팁스의 성별이 female tip describe. 숫자 보시면 $1, 1, 2, 2.75, 3.5, 6.5. 여기는 50%랑 75%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3. 아까 3. 얼마, 그 다음에 여기가 2. 얼마, 그죠? 여기가 2 정도 되고요. 여기 최소값은 1 똑같아요. 그리고 최대값을 보면 최대값이 얼마 안 돼요. 그죠? 최대값이 6.5. 거의 그래 보이죠? 여기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이군요. 여기. 6을 살짝 넘어가 있죠. 7보다는 작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확인 안 하겠습니다. 틀릴 리가 없죠.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데 틀리게 만들진 않았겠죠. 부분집합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로로 그리는 것도 너무나 편하겠죠. 가로로 그리는 것도 간단해요. SNS 박스 플롯. X축하고 Y축만 바꿔버리시면 돼요. X축을 팁으로 하겠다. Y축을 성별로 하겠다. 팁과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들은 무슨 데이터 프레임에 있다?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다. 어때요? 사용하시는 방법 쉽죠? 그죠?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하겠다.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하겠다. 이 컬럼의 이름들은 무슨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다? 팁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라고만 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1에서부터 $10까지 팁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성별 2개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서 박스 플러스를 각각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하고 비교해보면 X, Y만 바꾼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일별 그리기 위해서 반복문을 쓰기도 했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일별 팁에 박스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가로든 세로든 둘 중에 하나만 그려보세요. 컬럼 이름만 X축, Y축에다가 잘 설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세로로만 그릴게요. 세로로 그리면 X축이 뭐가 되냐면 요일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컬럼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게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예요. 여기에다가 팁스, 그 다음에 plt.show만 호출해 주시면 돼요. 잘 되죠? 자, 얘는 더군다나 뭐가 더 좋으냐면 데이가 목, 금, 토, 일. 이거 무슨 순서예요? 카테고리의 순서예요. 우리가 유니크로 했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오는 순서였었고, 밸류 카운트로 찾았을 때는 그 숫자의 내림차순이었고, 이렇게 순서가 다 엉망이었었잖아요. 카테고리 순서로 찾으려면 캡, 그 다음에 점,
카테고리스 막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 순서를 찾았었죠. 얘는 그것까지 자동으로 해줘요. 카테고리가 목금토일 되어 있으면 목금토일이라고 해주고요. 뭐 예를 들어 런치 디너라고 되어 있으면 런치 디너, 아니면은 디너 런치라고 되어 있으면 디너 런치. 그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잡혀 있는 카테고리의 순서를 유지를 해서 얘가 자동으로 부분 집합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번 주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룹 바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요. 그룹별로 묶어주는 이 그룹 바이 연산을 C번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일별로 그룹을 묶어서 통계값들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뭐 다른 것들은 더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박스 플롯인데 지금까지는 하나의 서브 플롯에다가 넣어봤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피겨를 두 개의 서브 플롯으로 나눠서 이쪽에는 토탈 빌, 그 다음에 이쪽에는 팁,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를 그렸던 적 있죠. 그죠? 이거를 하려면 서브 플롯 나누는 것까지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요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플롯을 생성해서 각각 그래프 그리기. 자, 이 방법은요, 박스 플롯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라고 한 거예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지 않고. 자, 일단 서브 플롯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려면 로우가 한 개고 컬럼이 두 개죠. 로우가 한 개, 컬럼이 두 개. 피겨 생성하고 서브 플롯들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파이 플롯 점 서브 플롯츠 이용하시면 되죠. 뭐 로우즈 뭐 기본값이 1이지만 그대로 1이라고 써주고요. 컬럼즈 두 개. 그러면 한 개, 두 개짜리구나 이렇게 명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면 돼요. 하나씩 그리면 돼요. SNS, 박스, 플롯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세로로 그릴게요. 세로로 그릴 거면 X가 필요 없고요. Y만 주시면 돼요. 토탈 B를 그리겠다. 어디에다가 무슨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에서.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를 어디다 그릴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다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걸 더 주셔야 돼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라인 위드스. 여기 있어요. X. 이게 뭐냐면 엑시스가 서브 플롯을 의미를 해요. 엑시스가 X 여기에다가 는 하고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이쪽이 서브 플롯 인덱스 0번. 그죠? 이쪽이 서브 플롯 인덱스 1번이잖아요. 얘가 배열이고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X 0번에다 그려라. 얘가 그려줄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일단 이것만 볼까요? plt.show를 하시면 그래프가 왼쪽이 비어있죠. 왼쪽을 우리가 아직 그리지 않았으니까. 서브 플롯 0번에만 박스 플롯을 그렸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토탈 B를 그렸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SNS 박스 플롯. 이번에는 Y가 팁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아요. 팁스가 되는 거고 엑시스를 X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토탈 빌, 토탈 빌하고 팁이 레이블을 자동으로 붙여주고 있는데 이 레이블이 조금 붙어서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거는 서브 플롯과 서브 플롯이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하는 메서드 아마 함수 어제 알려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제 못 찾아가지고 인터넷 한번 뒤져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PLT adju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없나요? 아, 피겨인가? 피겨 점 adjust 뭐였지? 서브 플롯인가요? 서브 플롯의 adjust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서브 플롯은 AX인데 AX를 가지고 한다고요? PLT죠. PLT 그쵸. PLT의 서브 플롯으로 시작하는 거가 그쵸. 뒤쪽에 있어서 안 보였던 거군요. 네. 파이 플롯에 있는 게 맞죠. 네. 파이 플롯, 서브 플롯, 어저스트. 파이 플롯, 서브 플롯, 어저스트. 파이 플롯이 모듈 이름이고, 감사합니다. 파이 플롯이 모듈 이름이고, 서브 플롯들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기억나는 게 W 스페이스가 있었고 H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H는 요렇게 여기의 간격을 H예요. 그러면 아마도 W 스페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W 스페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걸 1.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뭐 0.8, 0.5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아까보다는 보기 좋아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게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었던 그래서 겹쳐 보인다, 서브 플롯들이 너무 겹쳐 보인다라고 하시면 파이 플롯에서 서브 플롯 조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제는 아마 H 스페이스를 썼었을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서브 플롯과 서브 플롯이 상하로 있을 때 요 간격 그래서 요 간격을 호리젠탈 W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과 서브 플롯이 좌우로 있을 때 요 사이의 간격 W가 위드스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스페이스가 공간이라는 의미고 요 간격을 W 스페이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절한 거는 여기를 조절한 겁니다. 여기를.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냐면 두 개의 서브 플롯에 한쪽에는 우리가 위쪽에서 성별했었죠? 성별, 요일별은 다 했네요. 그죠? 성별, 요일별은 했으니까 흡연, 여부별, 팁의 팁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흡연이 있었고 시간, 런치, 디너가 있었죠. 시간별 팁 둘 다 박스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그래프가 나올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피겨가 있고 피겨 안에 서브 플롯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 플러스는 흡연 여부별이니까 흡연 여부는 yes, no가 있을 거고 박스 플롯이 그러면 요렇게 있을 거고 그쵸?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뭐 배치는 좌우로 하시든 상하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런치, 하나는 디너가 있고 런치에 대해서 박스 하나 그려주고 디너에 대해서 박스 하나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에러 잠깐만요. 에러 메시지 제가 보고 있는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PLT 서브플 어저스트 서브플롯 어저스트가 not 콜러블이다. 이거 변수를 새로 만들진 않았을 텐데. 얘가 지금 not 콜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서브플러츠 어저스트 W 스페이스 0.5 쇼 코드상으로는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위쪽에서 혹시 이렇게 하셨던 적 있으세요? 여기에다가 는 하고 0.5라고 쓴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함수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얘가 변수로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코드셀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서 딜리트 plt 네, 요거 먼저 하고 아까 그 코드를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존의 함수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겁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말씀 주세요. 네. 이제 모듈에서까지 없어져 버렸군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시는 게 깔끔해요. 그러면 여기 런타임 다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첫 번째 줄부터 끝까지 그냥 다시 한번 실행. 그러니까 임포트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파이플럿 임포트부터 아예 쭉 다시 실행을 해버리시면 그럼 에러 없을 거예요. 모두 실행을 했는데도 그러면 런타임 먼저 다시 시작하세요. 런타임 다시 시작.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하면 런타임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아마 변수들이 다 지워질 거예요. 다시 연결을 했죠. 그 상태에서 모두 실행을 다시 쭉 하시면 그러면 아마 에러 없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없어져 버릴 때 아예 런타임을 다시 시작을 해버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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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플롯의 파라미터 중에서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규먼트 이름 앞에 별표를 붙여주는 거는 베리어블 렌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키워드를 쓰지 않고 아규먼트들을 넣으면 전부 다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변수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X나 Y에 저장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얘를 쓰려면
얘를 쓰려면 항상 뭐를 써라? 파라미터 이름을 다 명시를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 중에서 중간에 별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해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리고 변수의 이름도 없으니까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얘가 다 가져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문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x, y를 다 명시를 하셔야 돼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포지셔널을 절대 쓸 수 없는 녀석들.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네, 요거 같이 하고 쉬는 시간 가질까요? 네, 거의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얼른 같이 한번 해보죠. 좌우로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랑 똑같이 피겨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이플럿 plt.subplots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로우는 그대로 한 개만 사용하시면 되고 컬럼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fig 사이즈를 주시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가로 크기를 세로 크기의 2배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 얘가 배열이 되는 거고요. 배열이 되는 거고 이제 생성이 됐으니까 첫 번째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X축은 흡연 여부 별이니까 변수 이름이 스모커. 변수 이름들은 다 기억나시죠? 변수 이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Y는 팁. 그리고 스모커와 팁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팁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하나 그려져야 돼요. plt.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두 개의 서브 플롯 중에서 여기다 그려졌죠. 그쵸?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에다 그려라를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그려라를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곳에다가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세팅해주기 위해서 위치가 AX라 그랬죠. AX 0번. 이거는 파라미터 변수 이름이고요. 여기 있는 AX는 요 서브 플러스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냐 변수냐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0번에 그려라 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 그려줄 겁니다. 여기다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X축에 스모커라고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Y축에 팁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SNS 박스 플롯 이번에는 시간별이니까 타임이었을 것 같고요. Y는 그대로 팁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이 팁스 그다음 위치가 인덱스 1번이에요. 인덱스 1번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네 여기가 팁 여기가 타임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크기를 넉넉하게 늘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붙어 보이고요. 그래도 여기를 조금 더 띄우고 싶으시면 그건 어저스트를 하시면 돼요. 서브 플롯 어저스트를 하시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그 팁의 분산을 비교해 보면 흡연자나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닌데 런치 타임이냐 디너 타임이냐는 그 분산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알바 입장에서는 점심에 일하는 게 좋을지 저녁에 일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요렇게 그려줄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박스 플러스는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개 또 서브 플롯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다 잘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뭐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